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또 결혼 4년 차이자 토끼 같은 아들딸이 있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전에 제 삶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외모가 아주 못나서 어릴 적부터 왕따를 당했고 학창시절에는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모두 견디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바뀐 건 하나 없었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아주 빛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저를 좌절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인데 오늘 모두 풀어버리고 있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왕따로 외롭게 컸습니다. 키가 160도 안 되고 외모도 볼품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존감이 낮거나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꽤 넓은 땅을 소유하시고 있어 인부들까지 고용해서 배추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의 뜻대로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10년 뒤에는 부모님이 일을 놓아버리고 저에게 모두 일임하셨습니다. 게다가 미리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셔서 땅과 집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에게 부모 잘 만나 좋겠다며 서른의 나이에 큰 재산을 가져서 부럽다고 축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부른 소리인지 몰라도 농사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힘든 건 둘째치고 부모님이 읽어놓은 재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만족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밭일을 도맡아 해줄 마을 사람을 고용해서 저 대신 농사를 짓게 했고 저는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긴 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서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시작한 일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였습니다. 군대를 운전병으로 다녀와서 일종 대형 면허는 진작에 따두었었고 운전 실력도 좋아서 어렵지 않게 버스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운전이 체질에 맞았던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고 돌아도 힘들고 지치기는커녕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네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체감한 순간들이었죠. 마을버스 운전을 하며 몰랐던 옆마을 이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친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는데 정이 너무 많으셔서 버스를 탈 때마다 간식거리를 꼭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드라이브도 실컷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게 하늘이 제게 준 최고의 직업이라고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지만 재력도 갖춘 데다가 만족하는 직업도 있었으니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어요. 저는 마흔이 되도록 여자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습니다. 제 외모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왜 여자가 없는지는 지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 저와 선을 봤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도망치듯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의 100번 넘게 선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연락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에게 국제결혼을 종용하셨습니다.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인연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마흔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우기며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농사일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속이 많이 상하셔서 거의 매일 잔소리와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한 방문자에 의해 떠들썩해졌답니다. 박기사, 오늘 우리 마을에 안마기 팔러 온 아가씨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런데 왜요? 왜긴 왜야. 그 아가씨가 엄청나게 곱게 생겼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나봐. 그래서 우리 마을 노총각들이 죄다 마을 회관으로 몰려들었다니까. 말 나온 김에 박기사도 이따가 운행 마치고 마을 회관에 들러봐. 혹시 알아? 자네와 인연이 될 여자일 수도 있지 않겠어? 아이,
어르신, 그렇게 곱다는 여자가 저 같은 놈에게 관심이나 있겠어요? 자네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하나? 이 마을에서 으뜸적으로 재산이 많잖아. 게다가 성격도 좋고 성실하니 결혼하면 아내에게 엄청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얼굴이나 봐봐. 인연이 될지 아닐지는 그때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 마을 어르신은 구태여 제 칭찬을 마구 늘어놓으시며 얼마든지 예쁜 아내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훈계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안마기를 팔러 온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괜찮은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을 노총각들이 죄다 찾아갔다는 말을 들으니 보통 예쁜 여자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예인을 보듯 구경이나 갈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야 운행을 마치게 되었고 서둘러 마을 회관을 향했네요. 이윽고 마을 회관 신발장에 신발들이 꽉 찬 걸 보고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 어서 들어와. 여기 좋은 안마기 천지다. 어? 자네도 부모님한테 하나 사드리라고. 이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올게요. 그러자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마을 노총각들이 다 모여들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죄다 모여 있었죠.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여자가 몸을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보다 훨씬 아름다웠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좋은 물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참에 효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안마기 하나 팔아주세요. 네네. 그럼 구경이나 해볼까요?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앉았죠. 뭐에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박 기사도 사내였구만. 오늘 예쁜 아가씨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게지? 네? 전 그냥 부모님 안마기나 하나 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지자 그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예요. 보다시피 안마기 영업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 보러 온 게 아니라니 조금 서운한데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안마기도 보고 순자씨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순자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안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안마기 좀 소개해드릴게요. 순자씨는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안마기 설명을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반해버려서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네요. 수총각인 제가 사랑에 빠지자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지 여기저기서 놀려대는 말이 퍼져왔습니다. 박 기사 순자씨한테 단단히 빠졌네. 그러게 말이야. 저 숨둥이가 여자 옆에 알아서 앉을 정도이니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저는 부정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씨는 열픈 미소를 지으며 진짜 자기를 좋아하게 됐냐고 물었답니다. 박 기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영광인데요. 저 이러다가 시집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저와 순자씨에게 고조되자 다른 노총각들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박 기사는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요. 순자씨가 저런 놈한테 시집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요. 차라리 저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순자씨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너는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잖아. 순자씨가 너 같은 논팽이를 만나는 건 말도 안 돼. 나야말로 순자씨의 신랑감으로 탁월하지. 순자씨, 저는 양계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유통하고 있어 꽤 잘 번다고요. 이런 잔챙이들이 어디서 순자씨를 꼬시려고 들어?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나 같은 거물 앞에서 재산 자랑을 해? 순자씨, 저희 집은 대대로 가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과일을 유통하고 있죠. 끝발 좋은 걸로 치면 제가 여기서 1등입니다. 1등. 에? 그러니 저랑 데이트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노총각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순자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참 딱하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 저 대신 자랑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기론 이 마을에서 박기사만큼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없어. 3,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집도 대저택이잖아. 아마 이 지역에서 손가락 꼽히는 알부자일 거라고.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만 그것도 다 능력 아니겠어? 자네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이야. 게다가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해? 이 정도만 봐도 순자씨의 짝으로는 박기사가 딱이라고. 이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돈으로 순자씨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봐, 박기사는 순정도 있는 녀석이라니까. 이봐요 아가씨, 우리 박기사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모르는 순진한 친구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멋진 남자라고요. 이장님이 제 자랑을 실컷 하는 바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칭찬들이 통했는지 순자씨의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머, 박 기사님처럼 귀여운 남자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세상 여자들 눈이 죄다 삐었나봐요. 저는 박 기사님을 처음 보는 순간 반했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정말요? 이런 미인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순자씨. 고마우면 저랑 밥이라도 먹어요. 이장님이 우리 두 사람을 엮여주시려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데이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데이트요? 좋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으로 모실게요. 와, 기대돼요. 그럼 오늘 저녁에 사주세요. 저는 순자씨에게 안마기 2개를 사서 부모님 댁에 들러 전해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에 무스까지 발라가며 멋을 한껏 부렸습니다. 이윽고 순자씨와 다시 만나 시골길을 걸으며 맛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순자씨 입에 잘 맞아서 성공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었죠. 순자씨는 도시 여자 같은데 추어탕도 되실 줄 아시네요. 어머, 박 기사님, 도시에도 추어탕 팔아요. 여기처럼 맛있지는 않지만 다들 좋아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시골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저는 평생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완전 촌놈이죠. 촌놈이라뇨. 이런 데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저는 답답한 도시가 너무 싫어서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이런 시골에서 살 거라고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훌륭하잖아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원이라고요. 정말요? 이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니까요. 누가 절 아내로 받아줘서 이런 마을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으니 직접 벌어서 내려와야죠. 아, 맞다. 저 오늘 잘 곳이 없는데 혹시 박 기사님한테 신세 좀 지어도 될까요? 네? 저희 집에서요? 뭘 그렇게 놀래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산다고 했으니 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상한 상상하신 건 아닌 거죠? 순진한 분이라고 해서 믿고 말을 꺼낸 건데. 아니에요. 이상한 상상을 하다뇨. 제가 감히 순자씨 같은 분께 그런 상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이에요. 당황하는 거 보니까 더 귀엽네요. 어쨌든 박 기사님 집에서 하루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지내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모두 마련해 드릴 테니까 푹 쉬다가 가셔도 돼요. 정말요? 그럼 며칠 동안 이 마을에 머물까 봐요. 요즘 몸도 찌뿌둥해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박 기사님 같은 멋진 남자도 만났으니 제 인생의 봄 같은 순간을 맞아볼까 해요. 순자씨 역시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제 집에서 며칠 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총각을 탈출하고 예쁜 아내가 생기겠다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슈퍼에 들러 소주 안주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와, 집이 진짜 좋다. 박 기사님 진짜 좋겠어요. 이런 집에서 매일 사는 기분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순자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히 머물다 가세요. 머물다 가라고요?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겠네요. 순자씨, 그러니까 제 말은 장난이에요, 장난. 박 기사님은 놀라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 사람은 순자씨가 처음입니다. 정말 모태솔로 맞아요? 박 기사님처럼 귀엽고 멋진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제 키와 얼굴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저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제가요. 저 박 기사님한테 관심 있어요. 정말요? 박 기사님도 저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술 기운도 오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순자씨에게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순자씨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머, 지금 나 고백받은 거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까지 순자씨를 모셔온 거죠. 순자씨, 우리 사귀어 볼래요? 제가 진짜 잘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사님 하는 거 봐서요. 저는 귀여운 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터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박 기사님의 터프한 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라도 보여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씨를 번쩍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자 아름다운 순자씨가 옆에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순자씨, 저는 출근해야 해서 나가볼게요. 그동안 편하게 쉬고 계세요. 주방에 먹을 거 많으니까 아무거나 골라 드시면 되고요. 우리 자기 잘 잤어? 네? 저기요?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지. 그래. 저기야. 자기 덕분에 아주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자기 피곤한 것 같으니까 더 자도록 해. 이따 저녁에 봐. 잘 다녀와. 내가 맛있는 저녁상 차려놓을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봤는데 현실이었습니다. 제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인과 하룻밤을 보낸 것도 모자라 연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순자씨가 된장찌개와 많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는 여자는 엄마 이후로 처음이었죠. 너무 감동해서 그녀를 번쩍 안아주었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깊은 사랑에 빠진 저와 순자씨는 연애와 동거를 같이 시작해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데도 낮에는 다른 마을을 오가며 안마개를 계속 팔았답니다. 자기야, 사실 나한테 빚이 조금 있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빚이 있다고? 얼마나 있는데? 5억 정도 남았어. 그 빚이 다 청산되면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 빚 갚아줄게.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자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그건 안 돼. 난 돈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힘으로 끝까지 갚을 거니까 기다려줘. 나야말로 안 돼. 그 많은 돈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내가 깔끔하게 다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와. 그래서 편하게 살란 말이야. 자기,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좋아.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면 빚 정리하고 결혼하자. 저는 큰맘 먹고 순자에게 5억을 입금해 주었고 드디어 빚에서 해방되었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난 이미 순자 너를 만나서 행복해. 자기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내가 자기를 왜 떠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평생 또 만날 수 있겠어?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이 마을에서 서로 등 긁어주면서 늙어가자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순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싹싹하고 야무진 순자의 모습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부모님이 결혼식을 언제 올릴 거냐고 물으시자 순자가 가을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5개월은 더 기다렸다가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인연을 기다리기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하루하루를 매우 행복하고 기쁘게 보냈습니다. 순자의 빚을 해결해 주었으니 앞으로는 큰 문제 따위는 없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순자가 저에게 부탁의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어렵고 난감한 부탁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안마기 회사에서 나한테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련해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에 안마기 대리점을 차리는 게 어떨까? 이 큰 시골에 어르신들이 차고 넘치니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장사는 잘 되겠지. 그런데 그 대리점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매달 돈을 갚아 나갈 테니까